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콕 집은 독일어란 이름으로 벌써 9강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뭐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거 더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자체가 뭐 제가 어떤 일정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눌러주시면 기분은 좋겠죠, 아무래도. 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Partizip 1 und 2 als Adjektiv라는 항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Partizip 1와 Partizip 2를 형용사로 쓰는 그런 방법들이죠. 자, 일단 첫 번째 Grundform에서 이제 Infinitive 기본형이 어떤 형태냐면 동사 원형이 일반적으로 독일어는 동사가 en으로 끝나거나 n으로 끝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동사는 bluten, laufen, singen 이런 식으로 n으로 끝나죠. 일반적으로 en 혹은 n으로. 이게 infinitive 기본형인데 Partizip 1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동사 원형의 끝에다가 d를 붙이는 게 Partizip 1고 active이라고 되어 있죠. active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즉 능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사이즈 하나만 줄일게요. 자, 이거를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영어의 ing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제 능동적이거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때 partizip 1를 쓰고 active이라는 거 쓰죠. 자, partizip 2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언제 perfect 완료 형태를 만들 때 partizip 2는 수없이 많이 봤죠. 영어의 PP 형태죠. 그죠? 영어의 PP 형태, partizip 2, 그냥 passive처럼 되게 수동적, 뭐뭐 되는, 되어진 이런 걸 쓸 때 이제 만드는데 형태는 요렇게 ge태가 붙죠. 어떤 게 태가 안 붙게 되면 geblutet, gelaufen, gesungen 그리고 이어간으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는 ge가 안 붙고 그냥 iot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콘폼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파티티프 스바도 아실 텐데 파티티프 1는 경우에 따라서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요렇게 동사 원형에 띠를 붙이는 게 기본 형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als Adjektiv라고 했죠. 형용사로서의 파티티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와야 돼요. 뭐냐면 형용사로서의 파티티프이다 보니까 독일어 형용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독일어 형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형용사가 어미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큰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관사 가지고 외울 때 뭐 der, des, dem, den 하고 외웠을 것이고 ein, eines, einem, einen 하고 외웠을 것이고 그렇죠? 이거 einem인데 잘못 들어갔네. einem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이런 것도 외우셨을 텐데 형용사미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der rote Kuli, des roten Kulis, dem roten Kuli, den roten Kul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용사 어미 변화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용사 어미 변화를 아직 모르시는 경우 혹은 이게 정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형용사 편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티스 아인슨스와의 알사딕티브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반드시 형용사 편을 공부해 주셔야 되고 제가 분명 그 문법 썸탁이나 다른 거에서 그걸 형용사 편을 다룬 적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안 하진 않았어요. 언제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했어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Beispiel. Der Hund steht vor der Tür und bellt. 자, die 네, 오타가 오늘 많이 보이네요. 네, der Hund죠. der Hund가 steht vor der Tür 문 앞에 서 있어요. 멍멍이가 그리고 und bellt 그리고 짖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문 앞에 서 있고 짖고 있다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 앞에 서서 짖고 있는 거죠. 그쵸?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er bellende Hund steht vor der Tür 해가지고 짖는 멍멍이가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belt라고 하는 벨렌 동사에다가 즉 벨렌 동사 원형에다가 끝에 대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파트 아인스자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능동이잖아요. 액티비시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시프 아인스, 즉 동사 원형에 d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만들었으니까 독일어답게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남성 명사의 노미너티브 1격일 때 형용사 어미 변화는 a죠. 그래서 der bellende Hund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barking dog이죠. 짖고 있는 멍멍이. 그죠? der bellende Hund. 짖고 있는 멍멍이가 steht 서 있습니다. 어디에? vor der Tür.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 Der Hund steht bellend vor der Tür. 서 있습니다. 뭐뭐 한 채로 bellend. 짖고 있는 채로 어디에서 vor der Tü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온 게 아니죠. 즉 형용사를 쓴 게 사실은 독일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차이는 뭐예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형용사 어미변을 해야 되지만 그 부사는 그런 게 지약을 안 받죠. 단위 형태는 똑같을 뿐. 그죠? 영어처럼 ly 붙이기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는 부사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steht, bellend, 짖고 있는 채로 어디에? for the tube, 문 앞에 서 있다. 이때는 어미 변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bellend, 그냥 짖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activity니까 그냥 participle eins로 해서 der Hund steht bellend vor der Tü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der Hund steht vor der Tür und bellt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der bellende Hund, 짖고 있는 멍멍이가 steht vor der Tür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혹은 der Hund steht bellend vor der Tür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서 있습니다. 뭐 하는 채로? 짖은 채로 짖으면서 vor der Tür 문 앞에서 짖고 있다. 결국 같은 의미긴 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게 participle eins를 가지고 형용사화 시키는 방법, 즉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belt가 벨렌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형태를 만들고 동사 원형에 뒤에 붙인 다음에 형용사 어미 변화 언제 정관사가 있는 남성 일격일 때죠. 그때는 a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혹은 그 자체를 동사 다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부사에 쓰임과 같이 이렇게 그냥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벨렌트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 삼아 벨렌트 for the two 이렇게 쓴 거죠. 또 하나 봅시다. Die Frau schreit und rennt aus dem Haus. 여자분이 괴성을 질렀고요. 그리고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죠?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schreien이라고 하는 녀석을 동사 원형을 만드니까 schreien 있죠. schreien. 그쵸? schreien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d를 붙여서 형용사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형용사 어미변화 해야 되는데 정관사가 있는 여성 일격은 a죠. 형용사 어미변화. 그래서 die schreiende Frau라고 한 거죠. Die schreiende Frau rennt aus dem Haus.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괴성을 지르고 있는 여성분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die Frau rennt 해놓고 동사 뒤에다 붙인다고 하죠. rennt 근데 나와 뛰쳐나 어떻게 schreiend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그쵸? rennt schreiend aus dem Hau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Die Frau rennt schreiend aus dem Haus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여성이라고 할지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다고 할지 사실은 의미상으로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명사에다가 앞에 붙인 형용사 형태를 쓸 것이냐 동사 뒤에 바로 붙여서 부사처럼 쓸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능동적, activity,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누가 하는 일이면 능동적이면 동사 원형에 d를 붙이는 거고 수동적인 의미면 되어진 이런 의미면 동사를 파티시프로 만들고 그 뒤에 형용사 변변을 한다. 이런 것들 참고 삼아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쵸? 슈가이트를 슈가이엔 됐다가 슈가이엔트가 됐다가 그죠? 자, 또 봅시다. Der Hund liegt vor seiner Hundehütte und knurrt. 그죠? knurrt. 그죠? 그 Hundehütte는 개집이에요, 개집. 그 멍멍이 집, 그 도그하우스. 네, 굳이 이렇게 하자면. Der Hund liegt 어떻게? knurrend. knurrend vor seiner Hundehütte. 여기서도 보니까 요런 거 그냥 그르렁 하는 거, 으르렁 대, 네, 그거 knurrend. 네, 여기서도 동사 원형의 knurren에다가 d만 붙였죠. 스님 여기는 왜 근데 동사 변화, 형용사 변안 했어요? 자, 명사 앞에 쓰이는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 변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liegt 해놓고 동사 뒤에 써서 부사로 썼죠. 부사처럼. 그래서 그냥 요렇게 영어의 ing 형태처럼 knurrend 그르렁대면서 liegt vor seiner Hundehütte 계집 앞에 계집 앞에 들어 누워 있었다라는 거. 들어 누워 있다 뭐 하면서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 왜 고양이들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르렁대는 소리 내는 거 뭐라고 하던데? 그죠? 그륵그륵 소리 내죠. 근데 멍멍이도 마찬가지예요. 멍멍이는 좀 긍정의 의미 아니면 으르렁대면서 이제 그 가까이 오면 너 문다 이런 거 할 때 으르렁 할 때 그런 식으로. Der Chef ging aus dem Zimmer und lachte. 자,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 Partizip 1은 동시동작인 경우들이 많다 그랬어요. 뭐뭐 하면서도 있지만 동시동작 그리고 뭐뭐 하는 되는 말고 하는 능동이거나 동시동작이거나. 자, 이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깅이라고 했고 여기서 lachte 다 과거형이죠. 그죠? 그죠? 방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웃었다죠. 그런데 나오면서 웃고 있는 동시동작이었던 거예요. 이 동시동작이라는 건 꼭 현재형일 필요는 없어요. 과거형이어도 이때와 이때가 시간적으로 일치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ging lachend 웃으면서 나온 거죠. 웃으면서 나온 거죠. Der Chef ging lachend aus dem Zimmer. 그 셰프가 웃으면서 방을 나섰다. 방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동작이라서 꼭 현정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 다만 두 가지 행동이 두 가지의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언제든 쓸 수 있다. 그리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웃는 건 지가 웃는 거잖아요. 셰프가 직접. 그죠? 웃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억지로 이제 뭐 그 억지로 사람을 묶어놓은 다음에 입을 벌려가지고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시동작이고 능동적일 때는 파티스 아인스 동사 원형에 d를 붙인 형태 그리고 그게 형용사로 쓰였으면 형용사 어미 변화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Das 땡땡땡kind ist in der Küche. 자, weinen이 있어요. weinen. weinen 뭐죠? 엉엉 우는 거죠. 아이는 in der Küche 있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그 큐시에 그 부엌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와이넨트까지는 좋은데 와이넨 그 동사 원형에다가 띠를 붙였죠. 그리고 나서 자 정관사가 쓰인 중성명사 일격일 때 형용사 부분에 뭐 쓰죠? 와이넨 이죠. 그래서 와이넨데 그죠? Das weinende Kind ist in der Küche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das Auto ist hier. 자, stehlen은 뭐죠? stehlen은 뭐죠? 의미가 훔치다죠. 훔치다. 그죠? 훔치다. 훔치는 자동차요? 도난을 당한 자동차겠죠. 훔쳐진 도난을 당한 자동차겠죠. 그래서 이때는 das 어떻게 해야 돼요? gestohlen 해놓고 형용사 부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성일격 정관사 쓸 때 중성일격 das gestohlene Auto ist hier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능동의 의미일 때와 수동의 의미일 때 Partizip 1와 2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Das weinende Kind ist in der Küche. Das gestohlene Auto ist hier.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달리해서 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봅시다. 자, ich verkaufe das Auto. 저는 차를 팔았죠. Das Auto ist 그리고 gebraucht예요. gebraucht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용한 이래서 흔히 말 중고를 말할 때 gebraucht라고 말하거든요. 중고. Das ist gebraucht. 그래서 중고차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나는 팔았어. 무엇을? 중고차를 팔았어. Ich verkaufe das gebrauchte Auto가 되겠죠. gebraucht. 나는 das gebrauchte Auto를 팔았어. 사용된 자동차를 팔았어. 그래서 중고차를 팔았어. Das gebrauchte Auto. 여기서는 das 정관사가 붙은 중성명사의 사격 아쿠사티브일 때 A죠. Das gebrauchte Auto. 왜요? verkaufen 동사에 대해서 노미나티브 주격인 ich와 아쿠사티브인 das Auto가 필요하니까 das gebrauchte Auto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네. Die Frau ist gebildet und Professorin. 자, 여기서 사람한테 빌든을 이렇게 쓰면 이때는 우리로 치면은 교육을 많이 받은 또 그 일정 이상 커리어를 쌓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hochgebildet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칭할 때 gebildet라는 말을 씁니다. Die Frau ist gebildet.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und Professorin. 그리고 Professorin입니다. 교수예요. Die gebildete Frau ist Professorin이죠.
ist gebildet. 그래서 얘는 die gebildete Frau. 자, bilden 동사에서 그쵸? bilden에서 gebildet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형용사미 변화를 해야 되니까 die gebildete Frau ist Professor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정관사가 있는 여성일격이죠, 현재. Ich verkaufe das Haus. Es ist neu gebaut.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새로 지어진 집을 판 거죠. Ich verkaufe das 어때요? neu gebaute Haus가 되죠. 자, bauen에서 gebaut가 되고 형용사 어미 변화 중성 사격일 때죠. 정관사가 있는 중성 사격일 때 verkaufen 동사에 대해서 그때 gebaute Haus죠. 선생님 neu는 왜 안 바뀌어요? neu는 지금 바우엔이라고 하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새로 지어진이죠. 집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지어진, 짓다라고 하는 녀석을 꾸미는 너희는 여기서 부사죠. 무엇을 꾸미는? gebaut, 이거 새로 지어진. 그래서 das neu gebaute Haus, ich kaufe das neu gebaute Haus.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티스 1와 파티스 2를 구분해서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Die Frau ist gebildet니까 die gebildete Frau가 되는 것이고 es ist neu gebaut다 보니까 das neu gebaute Haus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쓸 때는 그 뒤에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Die Hausfrau kocht Suppe und telefoniert dabei. 자, 수페를 끓이고 있어요. 스프를 끓이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통화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통화를 하고 있는 하우스프라우가 스프를 끓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스프를 요리하고 있는 거죠. 통화하면서니까. 그죠? 동시 동작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일단 텔레포니어렌을 써놓고 텔레포니어렌 해놓고 동사 원형에 d를 붙이고 형용사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정관사가 붙는 여성 일격이죠. 그러니까 e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die telefonierende Hausfrau kocht Suppe 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하우스프라우가 지금 수프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Die telefonierende Hausfrau kocht Suppe 이런 식으로. 그죠? Der Vogel saß 자, 요거 동사원형 뭐죠? saß 뭐죠? sitzen이죠. 그렇죠. auf einem Ast에 앉아 있습니다. dabei zwischerte 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횃대라 그러나요? 나뭇가지? 횃대 맞나요? 그게 세 장 안에 보면 이렇게 그 가로로 긴 봉이 있죠. 그 위에 앉아서 zwischerte er 그래서 짹짹짹짹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그 봉 위에 앉아서 짹짹짹 거리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동사의 시제가 과거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어쨌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났으면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 switchen 해놓고 die 해놓고 der Vogel이니까 아하, der zwischende Vogel saß auf einem A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der zwischende Vogel 그 짹짹짹 거리는 새가 어디 그 봉 위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봅시다. Der Dieb fand dem Schmuck nicht죠. fand, finden 동사죠. Der Schmuck wurde versteckt. 이미 그 보석은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다. Der Dieb 그 도둑이 그래서 fand den 땡땡땡 슈모크린 니시트죠. 자, 여기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 무엇을? 그게 wurde versteckt죠. verstecken 동사죠. verstecken 동사죠. 기본적으로 verstecken. 자, 얘는 숨겨진 보석이죠. 그죠? wurde versteckt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찾을 수 없어. 무엇을요? 숨겨진 보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verstecken 동사의 파티집 스바형 때 숨겨진 수동이니까 versteckt죠. 그죠? 그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지금 아하 남성의 사격일 때죠. den 슈모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den
Schmuck. 그죠? Der Dieb fand den versteckten Schmuck nicht죠. 그래서 숨겨진 보석을 fand nicht, 찾을 수 없었다, 못 찾았다라는 얘기 되겠죠. Herr Klatsch hat sich ein Auto gekauft. 그쵸? 차를 하나 샀대요. Sein neues Auto ist aber gebraucht. 그러니까 새로 차를 샀는데 그건 중고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Herr Klatsch는 hat sich ein 뭘 산 거예요? ist 뭐예요? 중고차를 산 거죠. 중고차를. 그러니까 ein braucht에 대해서 파티션 gebraucht까지는 좋은데 gebraucht 써놓고 ein 자, kaufen 동사에 지금 아쿠사티프가 필요한 거죠. 중성명사이면서 부정관사일 때 사격 어떻게 쓰죠? Ein gebrauchtes Auto 해서 es가 붙어야 되겠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형용사와 미변화를 이미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 미변화를 같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걸 모르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형용사 미변화 편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그 이후에 형용사 미변화 다 외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편을 돌아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Partizip 1, 2 als Adjektive 부분을 정리했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